만성피로 증후군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병에 잘 걸리고 치매 발병률이 높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생명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인체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매우 많습니다. 신경계, 근골격계, 소화기, 피부 등 모든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혹시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중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3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중 이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만성피로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분들 계시죠?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감과 더불어 근육통, 두통, 기억력 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피로, 현재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하고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활동력이 이전보다 명백하게 떨어졌을 때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피로감은 원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흔하게 드시는 고혈압약이나 신경안정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드셔도 좀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만성피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이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게 특징적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서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몸이 계속 긴장해 있고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럼 휴식을 취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여러분이 야근을 하거나 밤새서 공부를 하면 다음날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때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한 것도 크지만 밤을 새고 나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는지는 심박변이도나 뇌파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피로감이 심한데 잘 안 낫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하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소화 증상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후 느끼는 속쓰림, 트림, 구역질, 복부 팽만감 등이 모두 소화불량에 포함됩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복진을 하거나 위내시경을 통해서 위험을 확인하면 이건 원인이 있는 소화불량인 건데요. 그런데 나는 진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내시경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 이럴 때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만성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 관련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이 소화를 할 때나 휴식할 때 활성화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의식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운동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정상적인데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교감신경은 몸이 위기를 느낄 때 활성화되거든요. 극단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이때는 에너지를 모두 생존을 위해 써야 됩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요. 기관지도 확장해서 호흡도 많이 해야 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 분비도 많아집니다. 이런 때는 소화기관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아니면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밥 먹고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잘 걸리고 치매 발병률이 높고요. 사망률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통근 시간도 긴 편이고요. 근무 시간도 많고
또 회식 같은 밤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수면 시간이 짧은데요. 불규칙한 수면은 불면증을 만들고요. 한번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쉽게 잠이 들기 어렵습니다. 불면증도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인간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낮 시간, 밤 시간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과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다릅니다.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낮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고요.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휴식을 취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는 건데요. 그런데 밤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려고 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낮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저녁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가끔 낮에 너무 화나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시지 않나요? 교감신경계의 과활성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3가지 증상, 만성피로, 소화불량, 불면증인데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보여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대화를 하거나 취미생활도 교감신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 잠깐 취해 있을 때는 기분이 나은 것 같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그친다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